자,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연금. 직장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그 기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부르죠. 은퇴 후에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다고 알려진 게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노후 생활 안전판이라고 불리는 이 퇴직연금이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무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무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이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회사 그만둘 때 받는 돈이 퇴직금인 건 아는데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또 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로자들이 보통 55세 정도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55세 퇴직한 다음부터 시작해서 한 65세까지 보통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가 저희들이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제 빙하 사이의 절벽. 예, 거기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소득이 그만큼 확 줄어든다고 해서 붙어져 있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게 되는 사이에부터 55세부터 보통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예 그림에 나와 있는 절벽이에요 지금. 예, 저 절벽을 제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소득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 때 생활이 안정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회할 수 있게끔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제도들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챙겨주자 하면서 만든 정부의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퇴직연금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로 크게 나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일단 뭐 그 두 가지 연금의 그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정급여형이라고 이름이 참 어렵죠. 네. 확정급여가 뭐냐면 쉽게 해서 원금 보장형에 추구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는 DC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확정기여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저기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기업의 부담금들이 이제 이 퇴직금은 정부 그 기업이 주는 거니까요. 네. 그 퇴직금에 기업의 부담금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운용 수익이 안정적이죠.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수익률은 어떻겠습니까? 좀 떨어지고. 굉장히 낮겠죠.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운용 수익은 출렁출렁 거리지만 대신 기업의 부담금 대비해서 성과는 꽤 큰 편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돈 낸 걸 갖다가 자신의 책임하에서 운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스타일로 운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DC형과 DB형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회사를 잘 다니다가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는 저 개인 IRP 계좌라는 곳으로 이전에 운용됐었던 퇴직금들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연금 계좌로 이전을 시켜주는 게 지금 현재의 제도입니다. DB는 저는 데이터베이스, DC는 워싱턴 DC만 알았는데 DB, DC 이게 두 개가 있네요. 근데 내 지금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일 먼저 인사부에 인사부에. 저희 JTBC 인사부에. 예, 인사부에 가신 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가면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뭐 자상하게 자기 회사가 어느 회사고 자기가 거기 다니는 누구라는 것을 인증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개인들 다 인증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돈은 얼마고 나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데 아마 그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시겠죠? 다들 방치돼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 50세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신경을 좀 안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 받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제가 쓰는 입출금 계좌가 아니라 맞습니다. IRP라는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 생활을 한 30년 하는 동안에 직장이 한 10군데 되거든요. 이제 그 IMF를 보내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97년부터 정말 이제 한 3년 단위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되는데 그때마다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2,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퇴직금이 있으면 그 회사 옮기면서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비로 쓰고. 예, 보통은 생활비였겠죠. 아, 아무튼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퇴직금들을 금방금방 소모해 버린다든가 또는 새로 리셋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회사를 가게 되면 새로 쌓으니까 이게 쌓이는 맛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IRP 계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후에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A에서 B로, B에서 C 기업으로 이직을 할 때마다 IRP 계좌에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퇴직금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또 물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그럼 퇴직금이랑 똑같죠. 근데 대신 세금이 붙죠. 반대로 연금으로 이연시키게 되면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보통 연금으로 이연시키는 걸 원하는데 생계상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아무튼 근로자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잦은 이직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P가 그러니까 통합 계좌,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도 통합 주머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자신한테 맞는 퇴직연금 이 타입을 어떻게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주 복 받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DC 하십시오. 핵심이 나왔는데요. DB형. 예,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도 돼. 벌써 이게 일단 부러운 분들이죠. 이 현대 사회에서 나는 재테크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노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되는 아주 좋은 직장들이겠죠. 두 번째, 임금 상승률이 난 매년 한 5에서 10% 나와. 그러면 운용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또 저 회사 들어가면 나는 55세 아니라 60세까지도 장기 군속 30년이고 제 주변에 계시는 수많은 선배들 보니까 다 40년 계셔. 그런 분들 입장에서 DB형 좋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니까. 자, 근데 이런 직장들은 굉장히 드물겠죠. 그 반대편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이 정말 옛날 우리 성장연대처럼 10%씩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임금 상승률도 낮은 편이고 잦은 이직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DC형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형 IRP는 퇴직금 외 추가 자금 운용 시 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IRP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한 다음에 이제 지금 물론 스타트업 창업해 있습니다만 잦은 이직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걸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으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처럼 마치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세액 공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주니까 총 그 개인연금하고 합쳐서 내년에는 특히 뭐 900만 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P를 하게 되면 세금도 굉장히 우리가 잘 이렇게 절세도 잘 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퇴직연금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자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자 근데 DB형 확정 기업에서 해주는 거 연평균 수익률 1.6%. 높지 않네요. 예, 그리고 DC형 그래도 조금 높아서 2.37. 그리고 저처럼 개인형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IRP 계좌에서 수익률이 점점 높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대부분들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보시면 아마 이 숫자랑 비슷하실 겁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걸 뭐 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세액공제 받을 목적으로 그냥 연말 정산 받을 목적으로 대충 가입하고 신경을 안 쓰고 벌어져 있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황폐화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DC형을 좀 하라고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DC형 가입자라면 어떻게 좀 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스타일이 최고다. 국민연금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 성과가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 6.3이에요. 우리 아까 2%를 보고 있었는데 그 더군다나 국민연금 수익률은 그거 스스로 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 2008년, 2018년 같은 시기에 잠깐 마이너스 나는 정도고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지만 최근에 성과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마 연간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거예요. 이 수익의 현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11%도 찍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의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분산을 하는 거죠. 즉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에 그냥 한 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이면 주식, 채권, 리츠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산하고 또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힘들었는데 수수료가 싼 상장지수 펀드가 요새 우리나라 출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인 주식형 ETF, 채권형 ETF, 리츠 ETF를 자유자재로 사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현실, 자신의 어떤 계좌,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만 한번 살펴보셔도 연말정산 플러스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 설계를 위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는 시청자층이 뭐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한번 관심을 처음부터 잘 가져서 계획을 잘 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젊어서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죠. 알겠습니다. DC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